안녕하세요. 울떡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진진하게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혁씨, 지난 시간에 주혁씨가 북한에서 많은 곳을 다니면서 살고 경험했던 이야기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오늘 이 지도가 주혁씨가 그동안 살았던 그 도시들을 쭉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한 것 같은데 맞나요? 네, 큼직큼직한 도시들만 표시한 거죠. 그러네. 북에서 온 남자, 양강도 삼지연시, 자강도 강계시, 함경도 함흥시, 평안북도 운산군, 강원도 원산시, 평양특별시, 남포지팔시, 황해도 사리원시, 황해남도 장현군. 야, 정말 이거 보고 있으니까 뭐 거의 안 다녀본 곳이 없네. 그쵸? 이런 사람을 우리가 흔히 역마살이 있다고 표현하잖아. 야, 우리 주혁씨가 좀 역마살이 있나 보다. 하여튼 그 바람에 북한의 많은 곳에 대한 우리가 궁금한 것들,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기대가 돼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지방마다 흔히 장마당이라고 부르는 곳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주혁씨가 경험했던 것, 그런 걸 좀 나누면 어떨까 싶은데. 장마당에 대해서 좀 나누자면 일단 먼저 장마당 문화부터 알아야죠. 장마당 네. 문화? 장마당 문화가 있네. 근데 나도 이제 평양이나 몇 군데 도시에 장마당을 가본 적이 있지만 가보면 꼭 여성들만 좌판에 물건 올려놓고 팔더라고요. 네. 그게 좀 이상하기도 하고 좀 약간 화도 나더라고. 이 북쪽의 남자들은 뭐 하고 있고 여성들만 이렇게 다 내보내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시장에 대부분 여자들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북한에는 또 계급 사회고 모든 사람이 다 직업 있잖아요. 직장에 다녀야 되고 의무적으로. 네, 그렇다 보니까 남자들은 대부분 다 직장에 가게 되거든요. 그럼 여성분들은 뭐 부양가족으로도 집에서 그냥 있을 수 있고, 네. 남편이 직장을 가면 여성은 직장을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장마당 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자가 가게 됐고, 남자가 또 나가면은 또 북한은 또 가부장주의다 보니 남자가 시장에 앉는 걸 좀 많이 좀 부끄러워. 네, 부끄럽게 생각하고, 네, 음. 그렇다 보니까 남자가 장마당에 앉는다 하면 신발 수리고, 신발 수리하는 사람들은 남자가 주로 많이 하거든요. 물론 여자도 있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주로 시장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나는 이제 처음 생각할 때 공산주의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남녀 평등을 주장을 하고 해방 이후에도 남성 여성 가릴 것 없이 같이 직업 전선에 뛰어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막상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마치 옛날 조선시대 같은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의외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오늘 다시 장마당 이야기로 돌아가서 장마당 문화라면 뭘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 제일 처음에 왔을 때 백화점 가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어떻게? 백화점 가면은 가격이 이미 다 정해져 있고 그걸 뭐 깎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판매원 보고 깎아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기였군.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어머니 이거 깎는 게 아니라고요. 이 가격대로 사야 된다고 하니, 아니 깎아야지, 이렇게 비싼데 깎아야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저기랑 다르다고, 여기는 백화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대 못 깎는다고 그랬거든요. 북한에는 진짜 시장에 가면 모든 물품을 다 깎을 수 있어요. 일단은 깎는 문화가 엄청 발전돼 있고요. 제가 봤을 때 북한 사람들이 잘 깎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야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나는 물건 깎는 걸 정말 못하는 사람이거든. 평양에 있을 때 장마당보다 더 큰 종합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통일시장. 거기 없는 게 없었어. 막 과일, 채소, 네. 뭐 공산품까지 다 있는데 사러 가면 막 아버지 하면서 거기 이제 호객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는 모든 걸 저울에 달아서 주는데, 네. 난 도저히 못 깎겠더라고 처음에. 그쵸. 그래가지고 그냥 부르는 대로 다 드렸는데, 집에 와서 보면은 이게 1kg라고 했는데 전혀 1kg 같지 않아. 그래가지고 다음에 언제 한번 나갔다 올 때 이 저울을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저울을 사서 진짜 이게 1kg인지 가서 갈아보려고 난 샀는데,
내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러면 그분들이 또 민망해하실 것 같아서 결국은 그쵸. 그냥 그 저울 한 번도 써보지 못했네요. 아, 그냥 교수님도 너무 착하셔서 그랬는데 자기 저울을 가지고 가서 응, 직접 떠봐야 되거든요. 응. 그 저울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렇지. 네. 그 옛날 우리 어렸을 때 한국도 다 똑같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시장 문화가 다 바뀌어서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지. 그게 사실 우리 어릴 때 그 모습 그대로거든. 네. 한 번은 1kg는커녕 한 600g, 700g 이렇게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너무 심하다 싶어서 저 집에 가면 저울 있어요. 그러면 그 아주머니들이 깜짝 놀라서 저울이요. 그러면서 막 더 담아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그리고 요즘에 북한에는 마케팅 문화가 많이 발전됐는데 응.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아버지 하시잖아요. 뭐 아버지 같지도 않은데 아버지라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 저는 13살 때 오빠 했다니까요. 13살인데 시장에 나가면 오빠 아, 여기 오세요 여기 뭐 이런다니까요. 그리고 또 저는 기분이 좋아서 또 가서 사주고 북한에는 젊어 보인다는 것보다 그래도 어릴 때는 성숙해 보인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거든요. 마케팅 맞아요. 문화가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북한도. 그 장마당 다니던 때가 눈에 선한데 나는 그게 처음에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게 중국에서 들어온 그런 뭐 과일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먹음직하고 굉장히 크고 막 네, 인기도 나고 그런데 그 장마당에 있는 그 아주머니들이 꼭 부르면서 아버지 이거 조국 사과예요 조국 사과. 그래서 북에서 난 과일이라는 걸 강조를 하시더라고. 네. 근데 보면 그 조국 사과는 오히려 못생기고 작고 이런데도 그걸 더 자랑스럽게 파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 조국 사과를 사서 먹어보면 더 맛이 있고 그렇죠. 소위 말해서 그건 완전 유기농이거든. 그렇죠. 뭐 조국 사과뿐만 아니라 뭐 조국 돼지고기도 있어요. 그렇지. 네, 돼지고기도 중국 돼지고기보다 더 맛있다고 중국 사람들이 막 사가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물품들이 장마당에 가면 이제 쌓여 있는데 그런 것들이 주로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뭐 좀 지역별로 좀 다른데 모든 지역에서 다 들어온다고 볼 수 있거든요. 북한에는 그래도 기차라도 다니고 있으니까 기차를 통해서 모든 물자가 들어오거든요. 뭐 과일 같은 거는 뭐 남쪽 지방에 뭐 함남도라든가 뭐 항해도 이런 곳에서 많이 들어오겠고, 항해도로 말하면 북한에서는 또 쌀이 많이 나오는 곳이잖아요. 쌀은 대부분 그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뭐 유통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국경 지방에서는 밀수를 통해서 물품을 수입할 수도 있고, 그렇게 그냥 그 시장 경제를 운영해가는 거죠. 그래요. 근데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오가면서 장사를 하시는데 그 물건 파시는 그 아주머니들은 식사는 언제 해요? 어떻게 하죠? 북한에도 배달이라는 게 있거든요. 배달 있어? 네, 북한의 시장은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장사를 한다 하면 몇 년이고, 그리고 뭐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자리가 제 자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 식당들도 자기 단골이 있어요. 그냥 점심엔 뭘 먹을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식당에다가. 몇 시에 나 국수 한 그릇 좀 갖다 줘 하면은 국수를 갖다 주기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시키면은 배달해줘요. 그건 누가 배달을 하는 거예요? 뭐 식당 집에서 뭐 직원이 한다든가 아니면 한국처럼 뭐 잠깐 알바 형식으로 사람들을 고용해서 학생들을 쓸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은 거죠. 그러면 북한에서도 뭐 알바가 있다는 거네? 그럼요. 정말 이것도 아주 특별한 이야기네요. 네. 북한의 알바 이야기 좀 소개해 주세요. 했었어요? 그럼요. 저도 했었죠. 북한에서는 알바란 말을 모르고 있거든요. 한국에 오니까 알바라는 게 있고, 알바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고, 그러면 북한에도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그러면 알바 아닌가 하고 생각되는데, 북한에서도 일당을 주는 것도 있고 뭐 시간제로 주는 것도 있어요. 이런 심부름은 대부분 학생들이 하는 거죠. 네. 그렇군. 제가 신발 장사를 할 때 남포에 갔었는데 거기는 수공업을 많이 해요. 이 수공업은 여러 집에서 만드는 거예요. 신발 깔창만 만드는 집, 뭐 풀만 만드는 집, 뭐 천만 만드는 집이 있는데, 근데 그걸 만들어 놨으면 신발 제조를 완성하는 집에다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완성하는 집에다 갖다 주려면은 집안 사람 중에 한 명이 나가려면 그 공백이 또 생기고, 근데 짧은 시간은 필요하고 하니까 주변에 학생이라든가 뭐
좀 시간이 남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야 우리 집에 이렇게 물품이 있는데 어디 누구네 집 갖다 줘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가 와서 잠깐 학교 가기 전에 와서 갖다 주고 돈을 번다든가 뭐 그렇게도 할 수 있죠. 그 이제 전화로 아는 사람들을 불러내는 거네요. 네. 그쵸. 근데 그러면 요즘은 스마트폰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배달 앱 같은 거는 그 있었나?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발전 못했고요. 근데 네. 모르지 또 지금 주혁 씨가 그쵸. 나온 다음에 생겼을 수도 있고 그쵸. 왜냐하면 우리가 평양에서 볼 때 그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에 그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그 앱 개발하는 그런 회사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 주혁 씨가 다시 북한에 가서 그런 배달 앱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대박 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통일이 되면은 배달 앱뿐만 아니라 할 게 많죠. 그렇겠지. 사실은 비즈니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유통업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우리 남쪽에서 지금 엄청난 뭐 기술과 산업 제품들이 북을 통해서 중국과 이제 러시아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걸 이렇게 만들어야지 우리나라도 이제 숨통이 트이고 지금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일자리 문제 포화 상태에 달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열리게 되면 정말 뭐 어마어마한 일자리들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그 주혁 씨 할 일이 너무 많고 앞으로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연구하고 고민해 봅시다. 오늘 이야기 또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울떡TV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울떡TV에서 북한의 시장 문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북한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댓글과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꾹꾹 눌러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박수.